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들으며 배우는 영어 생생듣기 송현우입니다.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듣기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요. 우리 교재 이름, 이 곧 강의명인 거죠. 그래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는 해커스 중학 영어 듣기 모의고사 24회라는 교재 중에서도 레벨 1을 같이 공부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먼저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 어떤 교재로 공부하게 될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먼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OT를 끝까지 들어야 이 강의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를 알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건 강의명과 동일하게 결국 해커스 중학 영어 듣기 모의고사 24회라는 교재를 공부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레벨 1입니다. 이 레벨 1은 중학교 1학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교과서에 있는 표현보다는 조금은 더 어려운 표현들이 나올 수 있지만 겨냥하는 대상은 중학교 1학년이다. 그래서 교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확인해 볼게요. 기출유형 분석이라고 해서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기 전에 중학교 영어 듣기 평가에 등장하는 첫 번째부터 14번째 유형까지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전 모의고사를 1회부터 몇 회까지 20회까지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마무리하면 아쉽겠죠? 그래서 21회부터 24회는 고난도 모의고사라고 해서 그냥 실전 모의고사보다는 조금은 더 어려운 수준의 문제를 풀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총 모의고사는 몇 회? 24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교재를 조금은 더 들여다볼게요. 이렇게 기출유형 01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화제, 주제 고르기처럼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각각의 유형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대표 기출문제와 지문, 그리고 해석과 해설, 그리고 팁까지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기출유형 분석의 핵심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동주관 영어 듣기 평가에 꼭 나오는 문제 유형을 분석을 한 것이다. 그래서 14개에 해당하는 대표 기출문제 유형을 풀어보면서 대비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다루는 거니까 강의에서도 두 번에 나눠서 이 유형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7번 유형까지 그리고 8번부터 14번 유형까지 1강과 2강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은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정말 말 그대로 기출문제처럼 1번부터 20번까지 총 20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결국 핵심은 실제 시험과 유형 그리고 출제 순서나 난이도가 동일한 20회분의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키고 듣기 능력을 쌓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은 그 강의에서 다루는 그 회차의 모의고사를 뭐 해야 될까요? 전부 다 풀어주셔야 돼요. 안 풀고 그냥 강의를 들으면 그 강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 미리 쭉 풀고 나서 내가 어떤 부분을 못 들었는지 혹은 어느 부분이 어려웠고 또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생각하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각 회차마다 바로 그 뒤에 문제 뒤에 딕테이션이라고 해서 받아쓰기를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받아쓰기를 중심으로 갈 거예요. 그냥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받아쓰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문을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빈칸이 제시되어 있는 이 받아쓰기 대본을 채워가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빈칸을 채워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기 전에 빈칸까지 다 채우고 나서 들을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후자입니다. 먼저 쭉 들어보고 채운 다음에 내가 그래도 못 들었네 하는 부분을 정리해 놓고 그리고 강의를 듣는다면 이렇게 들으면 되겠구나, 이러한 맥락이구나, 이러한 표현이구나를 더 잘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딕테이션 파트에서는 매회 문제풀이한 다음에 받아쓰기를 하면서 정답 단서를 스스로 확인하고 본인이 잘 듣지 못했던 그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적중 팁이라고 해서 연음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어서 연결해서 발음을 한다든지 이러한 발음의 특징이나 빈출 표현을 또 정리를 해줄 거고 강의에서도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은 21회부터 24회까지 고난도 모의고사 문제를 또 푸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보다 길이가 더 길고 어려운 표현이 쓰인 4회분의 고난도 문제를 풀 거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그런 말 들어봤죠? 시험은 어렵게 대비를 해야 한다. 100점을 받기 위해서는 120점의 점수를 받을 걸 생각하면서 그만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고난도 모의고사는 우리가 20회까지 문제를 푼 그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난도가 조금은 더 높겠지만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와 같이 공부를 하면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 및 학습법 안내라고 해서 아마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서 일부는 영어 듣기 능력 평가라는 게 무엇인지 잘 감이 와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냥 영어 듣기 공부하려고 온 건데 이 듣기 평가라는 게 뭐야? 라고 싶을 텐데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년 4월과 9월 총 2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공동으로 푸는 문제가 듣기 평가가 바로 무슨 공동주간 영어 듣기 능력 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여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학교에 따라서 영어 내신 수행평가 점수의 5%에서 20%까지 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에 있는 학교들도 그렇고요. 서울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서도 많은 경우에 그 해 실시가 되는 영어 듣기 능력 평가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20개 문항이니까 하나에 1점, 그래서 총 20점 만점이다. 와 같이 학교 성적으로 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우리는 이걸 대비를 또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문제의 출제 패턴이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부터 20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의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순서도 거의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대로 훈련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듣기 문제 풀이 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 우리 메인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게 되겠지만 간단히 OT 시간에도 언급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 유형이든 빠짐없이 적용할 수 있는 2가지 팁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문제와 보기를 꼼꼼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듣기 전에 문제와 보기를 꼼꼼히 읽어두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 대화의 소재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대화에서 어떤 사람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들어야 할지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문과 그리고 이 선택지를 잘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음성이 끝나면 문제를 푸는 시간이 주어져요. 그래서 바로 정답을 체크하고 남은 시간 동안 또 그 다음 문제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이지 또 어떤 걸 중심으로 들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뒤에 강조할 겁니다. 제가 계속. 그 다음 2번째는 음성은 끝까지 주의 깊게 듣는다. 이게 더 중요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선택지를 언급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야 결정적인 정답 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니까 도입부만 듣고 맞아 이게 정답이야 라고 고르고 넘어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거구나 라고 빠르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좀 차분하게 대화를 끝까지 듣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또 공부를 해야 할까? 학습법 안내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걸 학습해보고 또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해요. 2차 시에 걸쳐서 한다라고 했어요. 총 14개의 유형을 강의에서도 다루게 될 거고요. 각각의 유형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떤 접근법을 취해야 할지를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회차별 문제를 풀 거고 채점도 해야 돼요. 강의를 듣기 전에 다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영어 듣기 능력을 본질적으로 좀 키우고 싶다 하면 추천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받아쓰기 그리고 쉐도잉입니다. 받아쓰기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빈칸을 채워보면서 훈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쉐도잉은 따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I have long legs 하고 and 그 뒤에는 어떤 말들이 있겠죠. 대본을 쭉 채운 다음에 대본을 다시 대화를 들어보면서 혹은 담화를 들으면서 그 속도 그대로, 그 발음과 억양 그대로 따라 말하는 게 바로 쉐도잉이라고 하는 말하기 훈련 방법입니다. 듣기이면서 말하기인데 왜 우리가 말하기 훈련을 해야 될까요? 영어를 듣기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 말하기도 당연히 같이 공부를 해야 하는 거고 또 말을 할 줄 알아야 들을 수도 있어요. 또 들을 줄 알아야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라고 하는 게 완전히 독립적인 영역이 아니라 2개가 함께 가야 하는 거니까 우리는 받아쓰기 훈련도 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은 강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따라 말하는 훈련을 한다면 나도 모르게 그 표현이 저절로 익혀지고 또 말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자, 먼저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유형별 풀이 할 거고요. 받아쓰기 할 겁니다. 그래서 영어 듣기라고 하는 이 영역의 기초를 다지는 강의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형별 분석을 할 겁니다. 이 분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각각의 그 실전 모의고사 문제 유형들이 있겠죠. 그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라고 분석도 하고 팁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 공략법을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총 24개, 24회 실전, 그리고 고난도 모의고사 문제를 푼다. 그리고 딕테이션 받아쓰기로 실전 대비까지 완벽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러한 분들이면 충분해요. 중학교 영어 듣기 능력평가의 시험 유형을 익히고 미리 대비하기를 원하는 학생, 또 유형별 공략법과 주의해야 될 발음을 익히기 원하는 학생, 발음 얘기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유용한 표현을 익히고 듣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원하는 학생, 결국 듣기를 좀 늘리고 싶다, 내가 더 잘 듣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 강의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제 강의에서 항상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결국 이 강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모든 강의는 수강 전에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자. 유형별 2차씩 그 강의를 제외하고는요. 1회부터 20회까지의 실전 모의고사, 21회부터 24회까지의 고난도 모의고사가 있어요. 문제를 먼저 풀지 않고 강의를 들으면 강의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먼저 다 듣고 여유가 된다면 딕테이션까지, 받아쓰기까지 하고 나서 시간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문항의 설명을 따로 선택해서 몇 개의 문항만 들어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두 번째 얘기, 받아쓰기, 딕테이션은 수강 전 2번씩 듣고 채워보자. 아무래도 한 번 들어서 안 채워질 수도 있어요. 그건 발음이 잘 안 들려서 혹은 표현을 몰라서,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딕테이션이 있으면 적어도 2번씩 들어보면서 최대한 채워보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만 빈칸으로 남기거나 빨간색으로 표시한 다음에 강의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수강을 했으면 당연히 복습을 해야겠죠. 근데 복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 오답 정리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각각의 문제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표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표현, 그리고 문제풀이 팁도 제가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다 복습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학습의 꽃이다. 강의를 왜 듣겠어요?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려고 강의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Q&A 게시판을 적극 활용해서 모르는 질문, 모르는 내용들은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을 남겨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교재에도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다양한 버전의 mp3 파일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속도부터 1.2배속과 1.5배속, 그리고 틀린 문제만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문항별 mp3와 딱 대화만 들으면서 바로바로 딕테이션, 받아쓰기 할 수 있는 딕테이션 mp3까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러한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다시 들을 때는 1.2배속이나 능력이 된다면 1.5배속 mp3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파일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그 mp3 재생 플레이어 파일을 통해서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조절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공을 한다는 건 그 음질이 조금은 더 깨끗할 테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했고요. 우리 1강에서 본격적으로 듣기를 하면서 기본적인 유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우리 1강에서 볼게요. 안녕.